자, 이제 문제집 56쪽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핵심 교재를 한번 복습을 하고 풀어봅시다. 자, 핵심 교재는 22쪽 펴시고,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도가 도는데, 자, 먼저 용도, 지역이란 제도는 그게 표를 보세요. 전국토를 대상으로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용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중복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점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는 자, 특정 목적에 따라 국지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지역에만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입체적 이용 규제를 하는데, 자,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복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용도 구역은 일정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역시 필요한 곳에 지정하고, 이는 배타적인 지정을 함께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는 용도 구역이라는 제도는 자, 별도 기준만 적용시켜서 배타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하는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밑에 용도 지역의 의의로 갑시다.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즉 전국토의 용도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그 법령에 정한 이 세 가지 제한 기준에 따라 적용해서 건축을 하는 제도죠. 자, 그래서 전국토에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하나 지정되어 있고, 그 용도 지역에 맞게끔 자, 그 용도 지역상 법령에 정해놓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 제한 기준에 따라서 건축해야 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는 서로 중복 지정해서는 안 되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종류는 크게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나누는데, 주거지역에서는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1종 전용과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이고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나눠지는데, 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층수로 나눠놨어요. 1종 일반은 저층 4층 이하짜리로, 2종 일반은 중층주택으로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한 것이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층수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업무 상업 기능이 보완됐다. 즉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기능이 혼재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주로 중하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이 배치됩니다.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제하지 않은 공업이 배치되고, 중공업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이 됐다. 즉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세 가지 기능이 혼재된 곳이 중공업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녹지는 보전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자, 경관, 산림, 녹지공간 보전할 때 지정하는 것이고, 생산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발할 필요가 있을 때, 자연녹지는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자,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보전관리지역은 자,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할 때 지정하는 것이 보전관리. 생산관리는 역시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할 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이용 개발하는 지역일 때, 자, 이렇게 지정됩니다. 농림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업지령지역이나 보존산지 등이 지정이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지정하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도 지정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용도 지역의 지정을 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 고시해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특례가 인정이 되어 있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생략하는 특례가 그것이 한 가지. 그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만 생략하는 특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1번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도시군관리 입안 결정 절차를 생략하는 특례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죠. 자, 이 경우 관계 특광 특이특 도시장으로서는 고시는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내용과 다르다. 또 둘 이상 용도지에 걸쳐 있을 때는 하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매립구역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때는 절차 생략이 없다 이렇게 아시고, 자, 여기서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관리 농림 자랑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례는 자, 세부 용도로 나눠지는 용도지역에까지 다 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관리 농림 자랑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리계획에 있어서 입안 결정 절차를 생략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타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은 이거는 입안 결정 고시 절차까지 생략이 되죠.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으로서 도시계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계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으로 도시에 연접된 공유수면 바다가 도시지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자,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권의 예정구역도 지정이 되면 도시지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의제됩니다. 단 농공단지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수력발전소 같은 것도 해당이 되지 않죠. 3번에 관리지역에서 농업정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고,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랑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자, 이런 관리지역에서만 인정하는 특례다 이렇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밑에 용도지역에 해서 행위제한이다. 자,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용도지역별, 즉 21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를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21개 용도지역별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표는 표 21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외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으면 여러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틀린다라고 생각하고 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약집에서는 용도지역별 표 21가지 중에서 시험에 놓을 만한 것을 좀 추려놨죠, 밑에. 그래서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11번에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같은 것은 어느 지역에 설치되고 건비되는지 쭉 정리를 해놨는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있는 부분이 논다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출제됐다고 표시된 것은 다시 출제를 잘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만일 낸다면 여기 정리한 것 외에서 놓을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별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놨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규정 형태는 건폐율 기준 20%짜리부터 90%짜리 같은 게 쭉 정리를 하는데, 이 기준을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밑에 용적률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80% 이하부터 시작해서 1500% 이하까지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는 건폐율 기준을 물어봤고 올해는 용적률 기준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면 건폐율 용적률 특례가 있죠. 그 조례에 의한 별도 기준으로서 개발지능지구라는 곳이 지정되면은 무조건 40% 건폐율, 용적률 100% 이하를 정해야 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건폐율은 40%, 용적률 80%, 취락지구는 건폐율 60%를 정해야 되고, 자연공원 공원보호구역은 80%, 용적률 100%를, 농공단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150%를. 자, 그 다음 공업지역에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건폐율 80% 이하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건폐율 특례 등은 특별히 지금 보실 필요는 없지요.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30페이지 보시면은 용도지역의 미세분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할 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도시지역일 때는 보존녹지에 관한 것을, 관리지역일 때는 보존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래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꼭 주의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문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지 56쪽에 자, 대표 예제부터 풀어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 준도시, 농림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대시지역 다음에 준도시가 아니고 관리지역 해야 되죠. 그래야 맞습니다. 3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생태계 상순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했으니까 3번은 맞고, 4번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누죠. 보존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5번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1, 2, 3종으로 세분화한다. 틀렸죠. 층수에 따라 1, 2, 3종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준주거지역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이다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16회 때 나왔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16회 때는 상당히 이렇게 수월하게 내줬습니다. 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몇 번 읽어보면 맞출 수 있도록 냈는데 요즘 스타일 문제하고 20회 이후에 있는 문제 스타일과는 좀 다릅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34번 문제로 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1번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지정하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한다. 그렇습니다. 2번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 정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죠. 용도지구는 중복할 수 있습니다. 3번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에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등을 위해서 지정합니다. 역시 맞고. 4번 용도지역 등의 행위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현행 통설과 판례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은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 손실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 5번 용도구역은 도시적 안에 지정할 수가 없다. 용도구역은 도시적 안이든 도시적 밖이든 다 지정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4번 같은 지문은 손실보상관계에 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 최근 시험에서는 잘 안 묻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이제 35번으로 갑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일반 상업지역에 방화지구를 지정할 수가 없다. 자,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 필요하면 방화지구라는 용도지구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을 이렇게 중복해서는 지정 못해요. 이 지역이 있는데 또 다른 지역을 지정하는 건 안 되는데, 용도 지역이 있고 여기에 필요하면은 용도 지구를 이렇게 중복하는 것은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를 여러 개 중복해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라는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 자, 보안을 위해서 방화지구라는 것을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다 해야 되죠. 자, 없다 했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2번 준주거지역이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이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했으니까 맞고, 3번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농림지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되면 무조건 농림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관리지역에서만 인정하는 특례라 있죠. 그래서 관리지역에서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자,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3번 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맞고, 5번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의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던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놓으니까 그때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은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5번에서는 1번과 3번 두 가지가 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3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2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면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죠. 그래서 중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2종 일반 주거지역 해야 맞습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녹지지역이란 자연환경, 자, 그 다음 농지 산림 보호와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에 의해서 녹지 보존이 필요할 때 지정합니다. 맞습니다. 3번 관리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의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에 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진흥, 자연환경, 산림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4번 주거지역 중 일반 주거지역은 자, 주택 층수에 따라 1, 2, 3종으로 구분한다 했으니까 맞고, 5번 농림지역이란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진흥과 산림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37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관리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집단 취락지구는 관리지역이 아니고 개발 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할 때 지정합니다. 관리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할 때는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한다 해야 맞습니다. 3번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할 경우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맞고, 4번 관리지역 안에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죠. 5번 관리지역 안에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건축제한에 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역시 5번 맞는데 5번은 특히 오래 놀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자, 2번은 여러분 요약집 핵심 교재에, 자, 어디를 잠깐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자, 핵심 교재 30, 자, 이쪽에 보십시오. 32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은 칠학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칠학지구의 박스 안에 보면 자연 칠학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칠학을 정비할 때 지정하죠.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 칠학을 정비할 때 지정합니다. 그래서 2번이 그것 때문에 틀렸다 이 뜻이고, 자, 3번 같은 지문은 상당히 좀 처음 보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지문인데, 자, 그것은 여러분 교재에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자, 핵심 교재 29쪽을 보세요. 자, 29쪽에 용적률의 디귿의 용적률 특례라는 것이 있어요. 자, 거기에 말을 보시면 용적률 강화라고 되어 있죠. 위의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적, 즉 녹지적만 해당하고, 관리지역에서는 창고는 특광 특덕도 시군의 도시공객 조례로 정한 높이 규모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관한 지문이기 때문에 37번에 3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지문은 여러분 시험에 자주 18회 때 한 번 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출제된 적도 없고 다시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심화 과정할 때 이 부분에 출제란 소리를 안 했죠. 자, 이제 넘어가시고, 자, 이제 다시 58쪽에 대표 예제로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자, 볼 수 있는 경우는 1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로 지정된 것은 도시로 볼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 2번 어촌 어항법에 따르는 어항구역으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로 지정 고시된 적. 자, 어항구역으로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 되어야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농림지역은 해당이 안 되죠. 3번 칠학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적.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도시지역으로 의제됩니다. 그러나 칠학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골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칠학지구일 때는 도시역 등으로 의지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자, 칠학지구로 지정된 것은 도시적으로 의제될 수가 없습니다. 4번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 연접한 공유수으로 지은 곳이 된 지역은 자, 도시적으로 결정곳이 된 것을 볼 수 없죠. 자, 그래도 항만구역으로 계획관리가 아니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 되어야 됩니다. 5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은 곳이 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보죠. 자, 핵심 교재 25쪽을 봅니다. 자, 핵심 교재 25쪽 보시면은 자, 우리가 용도적 지정 특례 두 번째 거 타법률에 의한 용도적 지정의 이제 1번 보세요.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순이 되어야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릴 때 전에 자, 이렇게 해안이 있는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도시지역이다. 자, 여기 넓은 해안에 큰 배가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부두시설이 자, 넣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항만구역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조만한 어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에 어항을 넣기 위해서 어항구역을 지정하죠. 자, 이런 어항이나 큰 배가 정말을 할 수 있는 이런 항만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자, 공유수면입니다. 이 해안의 앞바다예요. 여기 부두시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지정되면은 이 앞바다에 부두시설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부두시설이 들어오면 용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만일 도시에 연접된 공유수면이라면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방금 푼 대표 예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나 특히 4번 같은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는 도시로 볼 수가 없죠. 자, 그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유수면 매립지역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매립 준공구역은 자,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도시적이 될 수도 있고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도시적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야 맞습니다. 2번 자,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해 줘야 되죠. 이럴 때는 입안 절차, 결정 절차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 3번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할 경우에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 역시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4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자,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되고 5번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자, 곳은 제외하고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로 역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죠. 그래서 5번 같은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다. 이게 지정되면은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차 이 지역은 공업지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까지 미리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로안의 수력발전소 등 같은 것은 제외하죠. 왜냐? 수력발전소는 댐 주변인데 댐 주변에는 도시지역 형성이 안 됩니다. 만약 지진 같은 것이 났을 때 댐이 붕괴되면 도시지역에 수물이 돼버리죠. 자, 그런 이유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이 틀렸죠. 자, 1번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된 것으로 본다야 맞습니다. 자, 이제 대표 예제로 또 밑에 가봅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계획 조례에 의하여도 일반 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자, 우리가 21개 용도지역별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표로 정했다 했죠. 그 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출제될 당시에 이거 맞추기 힘듭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1번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일반 음식이 못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다 들어갑니다. 답이 1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풀려면 표 21가지를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자, 차라리 틀린 게 낫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39번 보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규정된 건축 제한 즉 별표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규정된 용도지역은 자, 이 대부분 표 21가지가 이런 뜻이에요. 표 21개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어떤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표 21개가 허용되는 용도를 정해놓은 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정한 표도 있습니다. 자, 허용되는 종류, 용도에 해당하는 것만 정해된 표도 있고 건축할 수 없는 것만 정해놨고 그 외에는 다 건축할 수 있도록 자, 정해놓은 표도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된 건축 제한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용도지역 즉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정한 표를 자, 어느 용도지역에 자, 허용되는 건축물 정해놓은 표가 허용되는 용도지역에 이렇게 어떻게 정해놨는지 그걸 묻는 건데 자, 그래서 허용되는 용도지역을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한 용도지역이 무엇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옆 페이지 해설을 보시면은
아래의 7개 용도 지역에서는 별표 건축 제한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형태를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준공업,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자 허용되는 건축물만 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표에. 자 그래서 거기에 자, 문제 39번 문제는 5번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5번 농림지역이 답이고 그 외에 준주거, 일반상업, 준공업, 계획관리 이런 데는 자 거기에 건축할 수 자 없는 건축물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그게 자, 다시 정리를 합시다. 자, 표 21개에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정해놓은 용도적이 있고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정한 용도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정한 용도지역. 자, 여기에 자, 규정 형태의 용도지역을 물었는데 지금 해설 쪽에는 일어났죠. 해설 쪽에는 건축할 수 없는 용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준공업, 계획관리지역. 자,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용도만 정해놨고 나머지는 다 건축할 수 있도록 자 하자 이렇게 표가 정해져 있고 자 그리고 허용되는 것만 정해놓은 용도지역을 자 지금 39번의 문제에서 찾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한 용도지역 외에는 전부 다 허용되는 용도만 정해놓은 용도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39번의 1번에 준주거, 일반상업, 준공업, 계획관리지역 이런 4가지는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것만 자 정해놓은 용도지역이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규정된 용도지역은 5번 답인 농림지역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자 답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자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면은 자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거기에 해설에 있는 준주거, 중심, 일반, 자 근린, 유통상업, 준공업, 계획관리지역 이런 지역들은 주로 개발 쪽에 돼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건축할 수 없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다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용도지역은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만 자 표로 정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관한 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40번 봅시다. 용도지역 중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자 일종 전용 주거에 건축할 수 있는 가능한 건축물은 갈로 안에 보시면 별표 적용하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법에만 정해놓은 건축 가능한 건축물 종류를 물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놓아도 버려야 됩니다. 예.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일종 전용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가능한 건축물 표에 있는 종류를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거기에 자 해설 쪽에 옆 페이지 보시면은 공동주택 중 연립과 다세주택은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이런 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고등학교도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못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종교시설은 아예 건축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자 역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4번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인 소매점만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법적으로 법령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도저히 맞추기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일종 전용 주거지에 허용되는 표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법령에서 이쪽은 법령에서 허용되는 거, 그다음 여기는 조례에서 허용되는 거, 용도를 이렇게 쭉 정해놨습니다. 수십 가지를. 그래서 법령에 정해놓은 용도도 암기돼야 되고 조례가 정한 것도 허용되는 용도 암기돼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 자체를 통째로 암기하고 있어야 이런 40분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기 상당히 힘들고 차라리 하나 버리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감히 제가 전에 수업할 때도 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놓으면 그냥 마음에 번호 하나 딱 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전부 다 이거 21개, 이런 표가 21개 돼 있어요. 21개를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개로서. 저도 못 외웁니다, 이거. 그냥 저도 속 편하게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41번.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역시 이것도 071조 별표 정하되 조례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고려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거기에 5번 3천 규모의 장례식장, 이거는 계획관리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되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놓으면 역시 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이제 대표제 봅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각 경우와 그 근거 법률 연결이 옳게 된 것은 기억에 농공단지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이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틀렸고, 이연에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을 적용한다. 자, 그거는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초지법이 아니라 산지관리법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얼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그 다음에 미엄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지정문화재는 관광진흥법이 아니죠. 문화재보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업세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천년기념물 보호구역은 그것은 맞죠. 문화재보호법. 그래서 맞는 것이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리얼 맞고 미음 맞습니다. 그 답이 4번이 되는데 16회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16회 때는 실제 이 문제는 그게 니은이나 디귿이나 리얼 미음 비읍에 농림지역 중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관한 이 말이 전부 다 없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맞다 처리해 줬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16회 나오고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참고하시되, 자, 핵심 교재에 어디를 좀 보시느냐 하면은 33쪽을 보세요. 자, 33쪽에 보시면은, 자, 4번에 용도 지역 지구의 행위제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지정되면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 맞게끔 건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례다 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용도 지역 지구 제한 규제는 불구하고 각 구에 따라야 됩니다. 그럼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은 적용하지 말고 여기에 따르라 할 뜻인데 1번에 칠학지구가 지정되면은 자연칠학지구는 우선적으로 국계법을 적용해 줘야 돼요. 집단칠학지구는 개특법령, 즉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령을 적용합니다. 자,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방금 푼 문제의 기억에 농공단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농림지역 중, 즉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일 때는 농지법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을 우선 적용해 줘야 돼요.
그런데 디귿에서는 초지법을 했기 때문에 틀렸고 농림지역 중 초지일 때는 초지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리고 4번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즉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안에 있는 경우에만 이 뜻이에요.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일 때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을 적용하죠. 그래서 리얼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정문화재 천년기념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비읍에는 관광진흥법이랬기 때문에 틀렸고, 미음에는, 그 다음 비읍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천년기념물 보호구역이니까 문화재보호법 했기 때문에 맞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핵심 교재에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우선 적용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관한 문제인데 맞는 것은 자 4번이 맞는 뜻이죠. 이 부분은 16회 때 한번 이렇게 놓고 그 뒤부터는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2번 문제로 가봅시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각 경우와 그 근거 법률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 기억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관리법 우리가 방금 확인했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의 농림지역 중 초지는 농지법이 아니고 초지법이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의 공항시설 보호주관에서는 항공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디귿은 맞고,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개발지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한 바에 의한다. 틀렸죠. 자연취락지구일 때는 국계법령,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령을 정해야 되죠.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 2번이 맞게 되죠. 자, 그러면은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핵심 교재에 내나 33쪽에 보시면은 자, 용도 위에 보시면 3번에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자, 용도지구 행위제한은 자, 거기 보시면은 박스는 2번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법과 도시공계획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그래서 공항시설 보호지구 정되면 원칙이 자, 항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디귿은 그것 때문에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또 대표 예제로 가봅시다.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 최대한도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자, 보전관리지역은 용적률 최대한도가 80%, 생산관리 80%, 계획관리 100%, 농림지역 자 80%, 자연환경보전지역 80%입니다. 답이 3번 계획관리가 100%죠. 그게 다릅니다. 이렇게 놓기 때문에 용적률 검별 기준을 암기해야 됩니다. 자, 43번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령에서 건폐율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죠. 맞습니다. 2번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90% 이하다. 그렇습니다. 최고 90%까지 줍니다. 준주거지역의 건폐율과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기준은 동일하다. 예, 그렇습니다. 70%로 이하로 동일합니다. 4번 건폐율 최대한도는 법률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 조례로 정하고 5번 대통령이 정한 건폐율 기준은 강화만 할 수 있다. 자,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4번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의 건폐율 기준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공단지가 지정된 경우 7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은 건폐율을 별도로 70% 이하까지 주죠. 자, 그래서 자 1번은 맞습니다. 2번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경우에 자 40%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가 없다. 자,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자 건폐율 별도 특례 규정상 자연공원은 40%가 아니고 60% 자 이하로 줍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이 틀렸어요. 40%가 아니고 60% 이하 해야 됩니다. 3번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 간의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경우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 자 6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가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을 최대 40% 이상 범위 안에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60%가 아니고 40%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3번 준주거지역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80% 이상 9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맞고 5번 자연녹지에 설치되는 도시공계획시설 유원지는 30% 범위 안에서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자 여기는 2번 3번이 틀린 답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하나 봅시다. 자 교재 핵심 교재 27쪽을 펴보세요. 자 이 부분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출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에 이론 정리할 때 줄치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걸 보고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자 27쪽에 건폐율 용적률 특례라고 됐죠. 제가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농공단지 정도는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체크드리고 자 그런데 농공단지는 70% 이하니까 1번 내용은 맞죠. 자 그런데 이번에 자연공원이 지정된 경우 보면은 급히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일 때는 건폐율을 60% 줍니다. 자 근데 이번에 40% 했기 때문에 거기 틀렸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밑에 건폐율의 특례로서 강화, 완화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A항에서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데 토지용 가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박스 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건폐율 최대한도 40% 이상 범위 안에서 그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강화시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60%가 아니고 40%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제된 적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이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 29쪽 핵심 교재 29쪽에 보시면은 자 그 위에 나의 이것의 용적률 특례 위에 보시면 자 나의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자연녹지지에 설치하는 도시공계시설 유원지 건폐율 자연녹지는 20%밖에 건폐를 안 주는데 여기에다가 유원지 설치할 때는 30% 범위 안에서 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5번 지문이니까 5번은 맞고 4번 지문은 자 그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앞 페이지 28쪽에 있습니다. 자, 28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토지 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다음 각호 비율로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1번에 보시면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80% 이상 90% 이하 범위 안에서 특광특이특도 시군의 도시공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4번 질문이니까 4번도 맞다 이 뜻인데 자 이런 부분 이렇게 한번 확인하면 끝입니다. 또는 출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5번 문제로 합니다.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범위가 높은 용도지역에서는 낮은 용도지역의 순서로 올바른 비례를 한 것은 옳게 배열한 것은 자 용적률 상한의 범위를 용도지역에서 높은 데서 낮은 것 순으로 자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제일 앞에부터 봐야 돼요. 일반 공업은 용적률이 350%입니다. 자, 일반 상업은 1300%예요. 그러면 제일 높은 것이 앞에 나와야 되니까 일반 상업인 3번, 4번, 5번이 답이 되고 1,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봅니다. 준주거지역이 5번 500%, 일반 공업은 350%, 계획관리 100%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일반 상업 1300, 준주거지역 500, 일반 공업이 350, 계획관리지역 100이니까 답이 3번.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용적률 기준 암기해야 됩니다.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용적률 기준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림지역의 개발지능지구 지정된 경우 자 15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발지능지구가 농림지에 지정되면은 용적률은 100% 이하입니다. 150% 아니고 100% 이하. 그 다음 준주거지역 등의 지역에서 공원, 광장 등 접한 도로의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은 해당 용적률 12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을 할 수 있고 3번 상업지역이나 정비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한해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 200% 범위 안에서 제공 비율에 따라 조례가 정한 바율로 할 수 있습니다. 즉 200%까지 완화해 준다는 뜻이니까 맞고. 4번 녹지적과 관리지역 안의 향고 등 대통령이 제한하는 건축물 등의 조례로 정한 높이 규모로 제한할 수 있고 5번 방제지구의 재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전용 주거지역부터 중공업지역까지의 용도지역에서 해당 용적률 12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로 할 수 있다. 완화해 준다는 뜻이에요. 다 맞는데 1번이 틀렸는데 자 핵심 교재에 정리를 하되 이것도 역시 출제 가능성이 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교재 27쪽에 보시면은 건폐율 용적률 특례표를 보시면은 개발지능지구는 건폐율은 40% 주는데 용적률은 100% 주죠.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것이 150% 이하라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100% 이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2번 지문에 관해서는 사실 그 외 지문은 29쪽에 핵심 교재 29쪽에 보시면 방제지구에서 완화라고 되어 있죠. 용적률 특례의 가에 방제지구 완화 보시면 방제지구의 재저감 대책에 부합되게 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 12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일반적 완화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 완화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빼고 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관, 교통,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 범위 안에서 특광, 특이특도 시군 조례로 정한 비율로 할 수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자 1번이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제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제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등은 용적률을 120% 완화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자 3번 지문은 그 밑에 용적률 200% 이하 완화에 그 3번 지문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맞고 4번 지문은 그 밑에 마의 용적률 강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문 하나로만 나온 것이 마의 그게 18회 한번 나온 외에는 거의 지금까지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출제가 잘 안 되느냐 안 하느냐 예, 다 끝말에 보면은 특광 특이특도 시군 조례로 그 비율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 조례가 예를 들어서 200% 완화 범위 안에서 특광 특이특도 시군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200% 이하 범위에서 대부분 조례가 정하면 그 각 시군의 조례가 자 200% 이하 범위에서 정할 때 각각 달리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기가 조금 까다롭던 봅니다. 조례에 정하기 때문에 조례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는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할 때도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뜻이다. 만일 문제가 구성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는데 뭐 출제 가능성은 그래 높지 않습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문제 풀고 보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대표 예제 용도 지구에 관한 것부터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자 핵심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줄친 부분 중심으로 복습을 해가면서 문제 풀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